그래가지고 가점 계산하기. 저는 13점. 이런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이런 분들이 이제 노려야 되는 것이 바로 무주택이 13점이면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네. 자, 베니아님께서 이번에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 라는 책을 내셨는데, 야, 청약 요즘에도 잘 되나요? 어때요? 요즘엔 다들 뭐 부동산에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그렇죠. 사실은 청약뿐만 아니라 부동산 열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청약이 예전만큼 당첨되기가 뭐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네.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공부해 놓으면 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평생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또 이 책을 써봤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보니까 무주택자들 지금 절대로 뭐 집을 사면 안 된다. 네. 요거 어떤 의미예요? 이거 굉장히 너무 센 멘트 같기도 하고. 네. 얼핏 보면은 하락론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주택자라고 하면 네. 청약으로 시작하는 게 네. 훨씬 좋다라는 의미에서 네. 그렇게 영상을 담아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청약이 좋다는 건 사실 다 아는 거야. 네. 근데 내가 네. 요즘에 가점도 엄청 높아졌다면서요. 그 점수대가 엄청 높아야지. 네네. 예, 뭐 옛날에는 뭐 50점이 당첨돼도 지금 뭐 50점 후반대가 된다는 그렇게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좀 가능한 일이 이제 거의 로또 같이 불리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사실은 자격이 안 되시거나 뭐 네. 확률적으로 좀 낮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도 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청약은 좀 알아놓으면 네.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청약 경쟁률이 이 상승의 신호탄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 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집값이 상승. 네, 그 네. 지역이 그전에는 청약 경쟁률이 뭐 1대1도 안 되고 네. 뭐 미달도 나고 그랬는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 청약 통장이 네. 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네. 그 가점도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그 지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네.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 인근에 뭐 구축을 살 수도 있고 프리미엄 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자격이 안 되더라도 청약 공부는 해놓으면 투자의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라면 정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해서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네. 청약을 하시면 확실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보니까 뭐 가점이 낮아도 이미 집이 있어도 운이 없어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뭐 뒤에 자세한 얘기 하겠지만 네. 당첨이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 네. 아까 촬영 전에 뭐 몇 개월 전에 이 공덕도 근처에서 네. 청약 하나 당첨되셨다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주운 건데요. 네네. 어떤 건가요? 사실 공덕동이면 네. 굉장히 좀 메인 동네 중 하나인데 네. 제 기준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신공덕 아이파크라고 네. 이제 아파트는 아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대체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었고, 네. 그 상품은 아파트랑 달리 이제 추첨으로 선정한 후에 예비자를 뽑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미계약 세대, 그 다음에 부적격 세대들은 선착순으로 이제 공급을 했고, 저는 이제 그걸 계속 추적을 해서 좀 좋은 동호수를 이제 계약을 했죠. 네. 그 흔히 말하는 뭐 자녀 세대 그런 네, 건가요? 그 자녀 세대 줍줍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표 번호가 있거든요. 네. 그 대표 번호에 계속 전화해서 네. 언제 자녀 세대 나오냐, 일정이 어떻게 되냐, 또 거기서 상담사분과 또 연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뭐 핸드폰 전화나 문자해서 그렇게 좀 유대관계를 쌓아서 나아가는 그때 거고.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뭐 한 세대가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경쟁하고 이게 아니라 이건 선착순인 거예요? 방식이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데, 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자녀 세대는 그냥 무주택자 당해 우선으로 요즘에는 공급을 하고요. 근데 그마저도 만약에 미분양이 나면 이제 그 분양 대행사가 임의적으로 처분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 선착순으로 할 수도 있고, 네. 또 추첨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건 조금 대행사마다 좀 방식이 달라요. 자, 청약해야 하는 이유 뭐 짧게 한 3가지 정도만 네. 정리해 주시면. 좀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청약, 그 다음에 일반 매수, 네. 그리고 입주권,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근데 많은 분들이 청약은 뭐 운이다, 네.
나는 청약과 거리가 멀다라고 해서 이제 청약을 멀리 하시는데 청약만큼 장점이 많은 분야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투자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가 5억인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처음에 들어간 돈은 그 분양가의 10%인 5천만 원. 5천만 원만 있으면 보통 아파트 짓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3년 동안 5천만 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죠.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나 이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통제를 해요. 너무 비싸게 하면 그 아파트가 완판이 되면 그 인근 구축 아파트들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분양가를 좀 눌러서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흔히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로또 분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첨만 되면 이제 당첨 즉시 몇 억의 시세 차익을 또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하고도 뭐 한 4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좀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겠고요. 네. 또 세 번째는 내가 만약에 정말 바쁜 직장인이다. 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주부다라고 하면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일반 매수하거나 뭐 경공매하면 뭐 임장 가야죠. 네, 임장도 가야 되고 입찰도 해야 되고 세입자분께 연락도 가끔 받고 그리고 뭐 명도도 해야 되는데 청약은 계약금만 넣으면 신경 쓸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하기 굉장히 유리하죠. 자, 그럼 청약 프로세스 좀 어떻게 되나요? 청약 프로세스 말씀드리면 일단 한 달 정도 일정을 두고 네. 진행이 됩니다. 네.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해요. 네. 모델하우스가 오픈했다는 말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게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날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열리고 그 다음 주에 특별 공급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일반 공급 신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당첨자 발표가 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당첨자 부적격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정당 계약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한 달 동안 일정을 통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청약하려면 우리가 청약 통장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네네. 청약 통장 뭐 종류랑 좀 활용법. 네네. 그다음에 또 그 안에 금액도 우리가 네. 뭐 얼마를 넣어야지 좋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 화면을 보고 설명 한번 드릴게요. 좋습니다. 우선 청약 통장에는요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가입 가능한 유일한 통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가입하셨던 통장 종류에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모든 면적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청약 저축은 흔히 말해서 이제 공공분양, 그 공공분양에 넣을 수 있는 통장이고요. 그다음에 청약 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 뭐 흔히 말해서 뭐 레미안이나 뭐 힐스테이트, 롯데캐슬 그렇게 분양하는 곳에 넣을 수 있는 통장인데 이제 예금 통장은 모든 면적에 넣을 수 있고 청약 부금은 85제곱미터 이하, 34평 이하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다는 건가요? 네, 은행 가시면 요거만 가입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뭐 조축 가능 금액은 뭐 되게 좀 그 범위가 큰데 네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은행에 통장을 만들면 청약 통장도 은행 직원분의 실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가입을 하시고 월 얼마 자동이체 해 주시라라고 이제 많이 권유를 받는데 뭐 해주시는 건 좋은데 저는 10만 원씩 세팅하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10만 원? 그게 가장 공공 분양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월 10만 원. 그게 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청약에서의 그 개념은 조금 다른데 청약 통장을 만들고 나서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이 들어가 있어야 1순위 자격 조건이 돼요. 이게 이 표를 보시면 전용 면적별,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지역별로 해서 구분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인천에 살고 서울의 청약에 신청을 해요. 서울 분양에. 그러면은 얼마가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 곳, 서울 살려고 하면 서울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제 여기 예치금 기준은 내가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5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내가 인천광역시에 살고 서울에 넣으면 내가 인천광역시에 살기 때문에 25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85 요거 이하에 많이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청약통장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하나 좀 팁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목돈이 없으면 가장 먼저 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거거든요. 네. 네. 왜냐면은 나는 뭐 20대 가점도 낮고, 그렇죠. 통장 뭐 있어도 별 활용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제 해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청약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말으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네.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네. 저는 예를 들어 예치금을 한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넣어놔요. 네. 이제 가입하고 나서 한 1년이나 네. 2년 후 지나면 제가 1순위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 번에 불입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금담보대출을 받습니다. 네. 뭐 보험 약관 대출 받는 것처럼. 그러면은 저도 실제로 1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100% 대출을 받았고 금리가 2% 후반이었거든요. 1000만 원 대출 받으면 네. 그 다음에 3%의 이자라고 하면 네. 1년에 30만 원이고 월에 한 2만 5천이기 때문에 뭐 커피 몇 잔만 안 마셔도 충분히 그 자금을 다시 회수하고 청약통장은 통장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활용하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일단 청약 넣으려면 청약 통장 무조건 있어야 되네. 네, 반드시 있어야죠. 없으면 아예 못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데 통장이 없으시다라고 네. 하면은 당장 만들어요. 지금이라도 바로 달려가셔서 통장을 만드시는 게 좋다고. 그럼 이제 방금 전에 그 10만 원 넣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10만 원을 몇 년 동안 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10만 원의 기준은 공공분양을 할 때 네.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 그 10만 원씩 얼마만큼 오랫동안 불입을 했냐, 예, 그 기준이 이제 공공분양에서 우선권을 주어지는 기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당첨권에 들려면 한 10년이나 한 15년 정도는 꾸준하게 납입을 했다라고 하면 네. 한 2천만 원, 1,200에서 2천만 원 정도 이제 그게 10만 원씩 인정금액이라고 해요. 네. 예, 그 인정금액이 쌓이면 조금 공공분양에서는 당첨권에 있다라고 하죠. 그럼 이제 민간, 우리가 흔히 뭐 살고 싶은 브랜드, 자이, 네네. 뭐 레미안 이런 데는 이제 민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하려면 예치금. 예치금 네. 얼마를? 맞아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네. 일정 기간, 1년 또는 2년이 지나고 예치금만 있으면 되고 네. 공공분양에서는 네. 이제 월 10만 원씩 누가 꼬박꼬박 오랫동안 납입했냐. 예, 요 조금 차이가 나요. 민간에서는 월에 얼마씩 그렇게까지 안 해도 네, 되나 그렇게 봐요. 카운트는 안 돼요. 그 민간에서는 지금 요 이미지에 있는 금액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위로는 다 똑같나요? 네, 이 이상으로는 다 이제 똑같죠. 누가 더 뭐 예를 들어 400만 원인데서 500만 원 있다고 해서 더 플러스 주고 그런 건 없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모든 면적,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펜트하우스는 면적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예. 근데 예치금이 만약에 그 입주자 모집 공고문 당시에 네. 예치금이 이제 불입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해당되는 면적을 아예 넣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치금을 좀 넉넉하게 넣어둘수록 네. 내가 좀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거 청약 통장 하나로 민간이랑 공공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을 가지고 민간하고 공공을 다 넣을 수 있어요. 또 청약 보면 뭐 가점제랑 추첨제 있던데 요거 좀 어떻게 다른 네. 걸까요? 일단은 큰 맥락을 먼저 설명드리고 가점제하고 추첨제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제가 통장을 가지고 넣을 수 있는 이제 청약이 이제 국민주택, 즉 공공분양, 요즘 이제 3기 신도시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공분양이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민영주택이 있어요. 이게 공급 비율이 좀 나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선 국민주택은 이제 특별공급과 크게 일반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특별공급은 우리 세대를 구성해서 등본 떼면 세대가 나오잖아요. 그 세대를 구성으로 세대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특정한 조건을 부합하면 이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율이 보시면은 공공분양은 85%, 네. 그 다음에 민간분양은 50%, 상당히 많은 비율이거든요. 이 비율도 원래는 이보단 적었는데 좀 늘어난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이 특별공급의 비율을 좀 다시 보시면 기관 추천이라는 게 있고요. 기관 네. 추천은 뭐 장애 등급이 있거나 네. 1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했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뭐 3년 또는 합산으로 5년 다녔거나라고 하면 이런 기관에서 그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특별공급은 만 19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네. 같이 있으면 다자녀 특별공급에 넣을 수 있고 네. 노부모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3년 이상 네. 부양한 경우 그다음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네. 신혼부부이고요. 생애 최초는 결혼을 했거나 그다음에 자녀가 있거나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택을 취득했던 이력이 없는 경우라면 이제 온전히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생애 최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특별공급 합계가 국민주택은 85%, 민영주택은 50%고요. 이제 일반 공급이 국민주택은 15%, 민영주택은 50%인데 그러면 일반 공급을 이제 선정하는 방식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표를 이것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일반 공급에서 남은 거가 이제 가점제, 추첨제 되는 네, 여기에서 이제 또 비율이 나뉘어서 아. 가점제와 추첨제로 선정을 합니다. 지금 스텝 1이 전체 세대고 네. 스텝 2가 아까 제가 민간 분양에서의 특별공급이 절반, 그다음에 일반 공급이 절반이라고 네.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일반 공급의 40% 물량이 가점제, 그다음에 60%가 추첨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체 물량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이제 20%, 30%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제 비조정 지역에서의 기준인데, 그리고 이 가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그다음에 부양 가족 수,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을 합산해서 이제 84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높은 점수를 갖고 있냐, 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우선권을 주는 거죠. 이게 가점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첨제는 네. 추첨제가 더 많네요. 네, 이건 이제 비조정 지역인데 요즘에는 대부분 조정 지역, 그다음 네.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가점제 비율이 더 높습니다. 예, 이건 예시를 통해 네.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제 표를 올린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추첨제는 예전에는 주택이 있건 그렇지 않건 온전히 추첨이었는데 현재는 무주택자한테 그 추첨제 물량의 75%를 우선적으로 줍니다. 네, 그러면 전체 물량의 100% 놓고 봤을 땐 한 22.5%가 이제 그렇죠. 무주택자에게 먼저 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75%에서 떨어진 25%가 있잖아요. 네. 그 나머지 25%는 떨어진 무주택자와 네. 그 다음에 기존에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주택을 처분한다는 서약서를 쓰면 그분들에게 이제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걸 합쳐서 이렇게 100%가 되는 거네요. 네네, 좀 복잡하지만 네. 천천히 한번 보시면 네. 그래도 이제 따라서 한번 딱 가다 보면 이해가 네. 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럼 우리 가점 한번 계산하는 방법부터 네, 볼까요? 가점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점제는 이제 84점 만점인데요. 네. 한번 표를 보시면 네. 이제 세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제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 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있고 네. 무주택 기간이 32점 만점, 부양 가족 수는 35점 만점, 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7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총 84점 만점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항목별 네. 점수가 얼마만큼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은 1년마다 2점씩 올라갑니다. 네, 내가 무주택 기간이 1년이 지나면 2점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년마다 1점이 올라갑니다. 근데 부양 가족 수는 한 명당 5점이 올라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약통장 이 일반 공급 가점에서는 이 부양 가족 수가 기여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죠. 네. 그래서 많이 놓으란 얘기네요. 가족 계획에 있다라고 하면 네. 이 청약 점수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이게 보통 서울에서는 몇 점 정도 이상이면 요즘 합격선인가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청약홈이라고 치시면요, 청약에 대한 모든 일정과 정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 사이트만 보셔도 대부분의 내용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분양했던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과 커트라인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분양 정보에서 아파트 들어가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뭐 민영주택 서울 누르시고 네. 조회 누르시면 이제 그 전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나오고요. 네. 이게 단지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네.
조금 더 세대 수가 많은 곳을 보면 이거 보시면은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접수 건수와 네. 경쟁률을 볼 수 있고 198.5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 아까 제가 84점 만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69점까지 당첨이 되는 거죠. 정당으로. 아니 65점 밑으로가 없네. 예, 거의. 서울은 지금 그리고 여기는 와. 당첨 즉시 또 큰 차익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핫했죠. 50점대는 없네요, 거의. 예, 커트라인이 사실은 뭐 작년, 재작년에랑 비교하면 네.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어. 그래서 서울의 청약은 사실은 한 50점 중후반 네. 내지 한 60점대는 돼야 네. 좀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고 어. 근데 내가 만약에 서울에 사는데 네. 점수가 뭐 40점, 50점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이 통장은 아깝기 때문에 그냥 이 통장을 날리기는 아쉬운 경우라면 네. 저는 이제 다른 인근 수도권을 네. 한번 검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파주 파주 요즘 핫하죠. 네, 파주도 한번 보시면 지금 실제로 2021년 7월에 분양했던 얼마 안 된 곳이거든요. 근데 경쟁률 보시면 네. 최저 커트라인이 뭐 40점대도 있고 30점대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여기는 파주 당의 100%가 아니라 그러니까 즉 파주에 사시는 분들에게 100% 우선권을 주는 게 아니라 파주 30%, 그다음에 경기도 20%, 그다음에 기타 수도권 50%이기 때문에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뭐 내가 4, 50점대 통장이라고 하면 기타 지역까지 기회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좀 애매하면 서울이 네. 아니더라도 수도권을 보면 네. 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률과 가점 커트라인으로 보는 뭐 당첨 전략 뭐 이런 네. 거 좀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이제 네. 아까 84점 만점에 네. 내가 몇 점인지 계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사는 지역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살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내가 당첨이 될 수 있냐 없냐라고 궁금하다라고 하면 네. 여기 청약 일정 및 통계 네. 들어가셔가지고 분양 정보 경쟁률 들어가신 다음에 이전 청약 단지의 경쟁률을 보시면 이제 경쟁률과 이 커트라인이 나오죠. 네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50점인데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50점 밑이다 네. 아니면 한참 높다라고 하면 내가 당첨권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럼 이쪽에서 실험 대상인 김 작가로 한번 제 청약 점수 몇 점인지 한번 우리 체킹해 볼까요? 네. 제가 뭘 말씀드릴까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청약홈에 가시면 네. 청약 가점 계산기가 있어요. 가점 계산이 있군요. 그래서 네. 여기서 무주택 기간, 네. 그다음에 이 등본을 기준으로 해서 네. 부양 가족, 네. 그다음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네. 제 청약 통장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위해서. 네. 자, 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네. 2015년 네. 4월 22일입니다. 가점 저는 진짜 엉망으로 나올 것 같아서 네. 생년월일. 1982년 네. 8월 11일.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부양 가족. 없습니다. 배우자 없고 자식 없습니다. 네. 무주택 기간이 제가 유주택이시. 네, 유주택입니다. 한 4년 전쯤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상속을 받아서 그럼 현 시점에서 유주택. 그것도 유주택인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점 계산하기. 그러면 13점. 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사람 네.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죠. 네. 네. 이런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이런 분들이 이제 노려야 되는 것이 바로 추첨제 아닙니까? 네. 통장은 있어요. 근데 이 13점도 무주택의 13점이냐 아니면은 유주택의 13점이냐는 좀 다르거든요. 가까이 풀린 좀 알려주세요. 네. 만약에 무주택이 13점이면 네.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실제로 네. 제 수업 들으신 분들도 20대 중후반 또 30대 초반인 이제 아직 미혼이신 분들이 많은데 네. 대부분 점수가 10점, 20점이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주택인 경우에 이제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LH 그 청약센터에 가면 네. 그 자녀 세대 같은 걸 뽑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자녀 세대를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먼저 지급을 하거든요. 온전히 추첨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좀 유리할 거고요. 유주택이라고 하면 네. 그냥 열심히 살까요? 저 그래서 열심히 그냥 살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미분양이 나거나 네. 이렇게 선착순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 최근에도 제 수강생분께서 네. 그 충주에 어떤 분양 단지가 미분양이 나서 거기를 선착순으로 계약하고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네.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파셨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여도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좀 발빠르게 정보를 캐치하고 네. 움직이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네. 두 번째는 프리미엄 매수하는 게 있습니다. 예, 분양권을 조금 피를 주고 네.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뭐 일반 집을 뭐 갭 투자하거나 아니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서울에서 충주라고 하신 것 자체가 서울에서 안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프리미엄 아마 서울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힘들다. 서울권에서는 사실 청약으로 하기는 쉽진 않죠, 사실. 아. 네. 근데 지금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네. 전국이 다 불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성비 측면에서는 지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저처럼 이렇게 이제 유주택이 집도 얼마 비싸지 않은데 유주택인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그러면 유주택을 팔고 얼마 전에 그 핫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 더 H 뭐였죠 정확하게? DH자의 개포. 네, DH 자의 개포. 거기가 그 얼마를 주고 사면 얼마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당첨이 되면 네. 뭐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차익이 바로 나는 즉시. 바로 차이 나요. 네. 내가 현금 15억이 있으면 되는 거고 현금 한 3억 정도? 3억 있고 네. 나중에 납입해야 되는 게 다 합치면 15억 되지 않나요? 네. 현금은 일단 그 정도 필요한데 전세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쵸, 투자금이 그쵸. 많이 줄고 근데 경쟁률이 네. 보셨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지금 핫한 거 한번 봅시다 우리. 네, 무순위 자녀 세대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너무 재밌다. DH DH 자의 개포 네. 경쟁률 야 지금 이게 뭐야 이거? 10 12만. 네, 12만. 자 지금 청약 접수 종료됐네요. 네. 12만 분. 네, 네.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무주택자라면은 대부분 넣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 공급 세대 수는 한 개가 네. 12만. 네. 이게 118이 좀 큰 거겠죠 이게? 네, 네, 네. 큰 거는 4개인데 32,000. 만약에 이거 제가 알기로 무주택자는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네. 제가 집을 팔면 네. 지원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이게 공고문이 나올 당시에 집이 없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다음 기회에 노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네. 팔고 사기보다는 네. 그냥 추가 매수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뭐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청약이라는 걸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네, 그래도 청약에 대해 관심을 계속 가져놓으면 네. 내 친구나 아니면 내 가족 뭐 누군가한테 항상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상 찍고 있습니다. 나한테 1도 관련 없을 것 같은데.